이제 3단원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화학결합 내용을 이제 해볼 건데 선생님 아이패드를 안 가져온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회고사 끝나고 배웠기 때문에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기억이 가물가물할 건데, 우리가 3단원에서 가장 먼저 배웠던 거는 화학결합의 종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결합을 배울 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결합을 배우게 됐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결합에 이제 전자가 관여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전기분해 실험을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래서 전기분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화학결합 원자 간의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풀 역할로 항상 전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전자를 아예 주고받느냐 아니면 전자를 같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온결합과 금속결합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왔던 건 이온결합이었는데, 이온결합은 말 그대로 이온들 사이의 결합이었고, 그냥 일반적인 원자의 경우에는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지만, 이 이온이라고 하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양성자랑 전자의 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했고, 전자를 얻어와서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의 개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음의 성질이 큰 음전하를 띠는 이온이 생겨서 그걸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하기로 했고, 전자를 반대로 잃어서 양성자의 수가 더 많은 것처럼 나타날 경우에 양의 성질을 띠는 양이온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음이온은 마이너스 성질이고 양이온은 플러스 성질이기 때문에 이 두 이온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접해 있는 상태, 붙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이온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이 물에 대한 용해성이 좋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굉장히 단단하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력이 있던 거에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이게 한층 밀리면서 마이너스 플러스 경계면에 같은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이온들이 접하게 되면서 이 사이에 반발이 작용하게 되고, 이 반발에 의해서 쉽게 부스러진다라고 하는 특성도 우리가 배웠었고, 고체 상태에서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 전하를 띤 입자가 이동할 수 없었지만 수용액 상태나 아니면 액체 상태가 되면 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 결정하는 게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었는데, 얘네는 이 사이에 마이너스 플러스 사이의 인력이 이웃한 입자와의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이 사이의 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인력을 끊어내고 상태 변화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 결합 내에서도 녹는 점, 끓는 점의 경향성을 배웠는데,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두 번째는 전하 자체가 클 때, 전하량이 클 때, 그러니까 이온 사이 거리가 비슷하다면 1가 양이온, 1가 음이온보다는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포텐셜 그래프, 이런 걸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인력의 영향과 반발력의 영향을 모두 받게 되는데, 거리가 가까워지는 시점에는 원자 핵 간 반발력이 우세해지고, 거리가 먼 시점은
플러스 마이너스 가까워져서 안정화되는 인력의 효과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온결합은 이런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이 지점, 이 R0에서 이온결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지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이 황산나트륨을 넣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나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물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탄소, 흑연을 제외하고는 전기 전도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통할 수 있도록 이온결합 물질인 염을 소량 녹여줘야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되고 전기 분해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의 전기 분해를 하면 생성된 기체는 수소와 산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알듯이 물은 H2O이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 2대1로 발생을 하겠죠. 근데 시험관에 모인 기체의 부피는 A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A 영역이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영역일 거고 B 영역이 산소 기체가 발생하는 영역일 거예요. 그러면 B랑 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이 크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극이 될 거고 나는 수소 A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극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보시면 A에 모인 기체는 수소 기체이다. 이거 올바른 보기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가는 마이너스 극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에 연결된 부분이 산소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질이 큰 산소가 발생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극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험을 통해서 전기를 가해줬더니 전기 분해가 일어나서 성분 원소로 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화학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실험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림은 화합물 A to B의 화학결합과 C- 모형을 나타냈는데 여기 잘 살펴보시면 A, B, C는 전부 다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맞죠? 근데 A는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B는 E- 전자 2개를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했다는 거고 C는 전자 하나를 얻어와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는 나트륨이고 B는 산소고 C는 플로린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기억 보기부터 보시면 A to B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A는 지금 1가 양이온이고요. B는 2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 물질이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보기 A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자, 우리가 주기율표를 배울 때 양이온은 전자 껍질을 그러니까 옥텟보다 8개에 가깝지 않게 뭐 1개, 2개, 3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뭐 나트륨 같은 경우에 전자를 얻어오기보다는 여기 2, 3, 4, 5, 6, 7, 8 하고 다음 껍질에 전자 1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없애버린다 그랬죠. 그럼 최외곽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 껍질 수가 이온이 될 때에 줄어드는 경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 줄어들기 전에 원자 상태를 비교해야 되니까 A는 나트륨 3주기일 거고 C는 플로린이니까 2주기겠죠.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BC2라고 하는 건 OF2라는 얘기죠. 그러면 OF2라고 하는 건 비금속 원소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 될 거고 공유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 전도성이 없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보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이온 사이의 거리랑 녹는 점의 경량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표는
나트륨이랑 17쪽 원소로 구성된 이온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트륨은 우리가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한 개 있는 1쪽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나트륨 양이온, 1가 양이온을 형성할 거고 17쪽은 조개 끝자리 7개를 따라서 전자 하나를 얻어온 1가 음이온을 형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물질들은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하량이 동일하니까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온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거리가 가까우면 녹는 점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첫 번째 NaF는 거리가 231 피코미터, NaCl은 276 피코미터였어요.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녹는 점은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801과 A를 비교하면 A는 801보다 높은 온도를 갖는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2번, 4번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원리로 B를 보시면 B는 지금 276과 311 뭐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얘는 지금 녹는 점이 801, 747, 661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말은 녹는 점이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성이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는 커지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B는 276과 31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B는 311보다 작은 값이다. 이거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할수록 인력이 커진 거, 인접한 입자 사이 인력이 커지니까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NaCl과 NaI를 비교하면 NaCl은 801도고 NaI는 661도죠. 그 말은 얘가 녹는 점이 더 크다는 얘기가 될 거고 전하량은 모두 1가 1가기 때문에 거리가 더 가까워서 정전기적 인력이 크기 때문에 녹는 점은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한번 살펴보시면 화합물 가와 다에 대한 자료이고 가나다는 각각 염화나트륨, 산화마그네슘, 에탄올 중에 하나이고 녹는 점은 가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이온 반지름은 염화이온이 산화이온보다 더 거리가 멀다, 크기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힌트를 보시면 액체 사이의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는 건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고 여기 이 세 가지 물질 중에 이온 결합이 아닌 물질, 비금속 원소끼리 이루어진 에탄올, 얘는 공유 결합 물질이겠죠?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에탄올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과 산화마그네슘이 가와 다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다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기억,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은 있으므로 적절하다.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나 다 아는 산화마그네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녹는 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하량과 거리였어요. 그러면 전하량, 산화마그네슘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이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얘는 2가 2가니까 일단 얘가 조금 더 클 확률이 높은데 Na 플러스와 Mg2 플러스 얘네는 지금 등전자 이온이죠. 네온의 전자 배치를 하는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온 반지름 나트륨이 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음이온 역시 나트륨이랑 짝지어 있는 염화이온이 산화이온보다 더 커요. 그러면 이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온 사이 거리도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전하량도 산화마그네슘이 더 큰데 이온 사이의 거리도
더 산화마그네슘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더 큰 건 산화마그네슘이 녹는 점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 녹는 점, 가가 더 높다고 했으니까 가가 MgO가 될 거고 다가 NaCl이 되겠죠. 그러면 다는 MgO이다.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나다 중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려면 금속이거나 흑연이어야 돼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물질들은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그림은 2, 3주기 원소 A와 B로 이루어진 이온 결합 물질을 가열해서 용융시켜서 액체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네의 이온 모형을 동그라미랑 네모로 나타냈고 각각 A, A 플러스, B, B 마이너스인데 얘네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는 3주기 양이온이 될 것이고 B는 2주기 원소로 음이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1번 기억 보기부터 보시면 A 양이온이 되는데 2주기 원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억 보기 지워주시고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동그라미가 A 양이온이었고 네모가 B 음이온이었어요. 그럼 개수는 A 양이온 4개가 있을 때 B는 1, 2, 3, 4, 5, 6 6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도록 즉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총 전하량이 같도록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이온 개수가 4개고 음이온은 6개라고 하는 말은 얘네가 2대 3의 개수를 가질 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전하량은 A가 더 큰 전하량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의 개수비는 화학식에서 개수비 아래 첨자로 나타내줘야 되고 이거는 전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양이온이니까 먼저 써주고 B 음이온이니까 나중에 써주는데 양이온 4개 올 때 음이온 6개 오니까 최소 정수비 2대 3 가지겠죠? 그러니까 A3, B2가 아니고 A2, B3라고 해서 A3가 양이온과 B2가 음이온이 결합한 이온 결합 물질이 X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보기도 틀린 보기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그림은 화합물 A, B와 C, D를 이제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여기 잘 보시면 A는 2가 양이온, B는 2가 음이온, C는 1가 양이온, D는 1가 음이온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는 2가 양이온을 형성하는 거니까 마그네슘이 될 것이고 B는 2가 음이온이니까 산소, C는 1가 양이온이 되니까 나트륨, D는 1가 음이온인데 전부 다 네온에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는 플로린이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에 AB 액체 상태와 CD, NaF의 액체 상태는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와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억은 올바른 보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니은에 이온 반지름은 C 플러스와 B, E 마이너스를 비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앞에서 얘기를 했지요. 얘네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이온 반지름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양이온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었고 B는 원자 번호 8번 산소기 때문에 같은 전자 배치를 할 때 얘가 핵전하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전자를 좀 더 안쪽으로 잘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온 반지름은 C가 더 작겠죠. 근데 C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니은 보기는 틀린 보기. 그 다음에 디귿. A와 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모두 똑같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성인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A는 이가 양이온이었고요. 그 다음에 D는 일가 음이온이에요. 즉 플러스는 하나 올 때 두 개가 오는데 마이너스는 하나 올 때 하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를 중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A2D가 아니고 AD2라고 하는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어야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귿 보기도 틀린 보기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보기 한번 볼게요. 7번 문제. 7번 문제는 설탕과 염화 나트륨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탕은 탄소, 수소, 산소, 비금속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은 개수로 이루어져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염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결합을 하고 있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특성을 비교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시면 NaCl에서 Na+, 나트륨은 3주기 1족이에요. 그러면 가장 바깥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되니까 두 번째 껍질까지 전자를 다 채우고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18족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다. 이거 올바른 설명이죠. 그러면 A는 올바른 보기고 설탕은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 수용액 상태가 될 거예요. 수용액 상태가 되지만 얘가 완전히 물에 이온화해서 이온으로 나타나야 이런 식으로 전하를 운반해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설탕은 이 복잡한 이 설탕 덩어리 자체가 물에 잘 녹을 뿐 이 덩어리가 분해되면서 이렇게 쪼개지면서 이런 이온을 형성하지 않아요. 전하를 띤 입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온도 형성이 안 되고 전기 전도성도 없겠죠. 그러니까 학생 B는 틀린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보기예요. 설탕은 공유결합 물질, NaCl은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유결합인 설탕은 액체 상태, 수용액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NaCl은 액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있고 수용액에서도 있고 단지 언제 고체 상태에서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는 설탕도 있다 해서 틀렸다고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문제 살펴보시면 그림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이온 결합을 형성할 때 이온 사이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A 지점은 거리가 지금 0은 다 아니에요. 어쨌거나 x 절편인 상태고 B는 지금 y의 값이 가장 작은 이제로의 값을 가지고 C는 요 구간, 이 거리가 B보다 멀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에너지가 가장 낮아 있는 이 지점을 토대로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거리가 더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우세해지고 이거보다 거리가 멀어지면 인력이 우세한 영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이 지점,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R은 A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얘는 지금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아니죠. 그냥 0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온 결합 형성된다. 틀린 보기. 그 다음에 R이 B일 때 이온 사이의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최저이다. 같죠? Y축, 에너지를 나타내는 Y축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장 최저이다. 올바른 보기예요. 그 다음에 R은 C에서 이온 사이의 반발력이 인력보다 크게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아직 이온 사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네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우세한 구간이에요. 근데 반발력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있으니까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일단 오늘 첫 시간으로 이온결합물질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 복습 한번 하시고 이 부분은 쉬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